드디어 이제 6월에 FOMC 회의가 시작이 됐고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이 정말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죠. 음.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을 했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관세와 어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네. 물론 동결할 것이라는 입장이 좀 확실시가 됐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혹시 계속 이렇게 좀 바라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금리 동결은 거의 100% 였지만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시장은 또 여기서 나오는 점도표가 또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월 의장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다양한 시작이 있지만 어제 또 good afternoon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럼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밈으로 매파적으로 좀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연준이 우리가 단순히 동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점도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점도표가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통해서 3.9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거는 확실시 됐지만 2026년과 또 2027년의 금리 인하 전망이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마음에 안 드는 점도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상 인하폭을 1% 포인트로 축소시킨다라고 이렇게 네.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도표가 좀 수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빠르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제동에 걸렸다라는 식으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들 19명 가운데 7명은 올해는 인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전망했는데 3월에 비해서 4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의견 차이가 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하는 게 이 점도표 자체를 보시면 이번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만약에 저 중에서 한 명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찍었으면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번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나오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우선시하는 게 물가와 고용 네, 지표인데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전망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맞죠, 됐죠. 맞죠. 파월은 이 고용 시장 관련해서는 건강하다 그래도 음. 하지만 느린 수준의 어떤 냉각 상태는 확인된다라고 음.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소폭 네. 감소는 했지만 음. 여전히 이 노동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풀이를 계속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금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또 물가는 앞으로 물가 전망이 오히려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네. 또 파월이 또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물가 자체가 관세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또 물가를 쉽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대립하는 구도가 서로 한 명이 먼저 양보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이 좀 보합권에 머물렀던 게 파월 의장의 음. 관세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쵸. 관세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발언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뭐 관세는 지금은 아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여름에 돼서야 이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입장만 좀 서술을 했고요. 실제로 상품 물가 측면에서 이 물가가 계속 좀 상승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용 전자기기라던가 컴퓨터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감주되고 있거든요.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게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경제와 소비 심리는 매우 낮지만 더디게 회복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니까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2 번으로 네, 하향 축소됐죠. 조정되고 또 이제 어쩌면
앞으로 또 나오는 그런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안에서 지금 관세 이슈와 또 중동 전쟁 그리고 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지켜보면서 또 9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연준이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이번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도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미국 GDP 성장률은 1.7에서 1.4로 하향이 조정됐고요. 또 인플레이션 전망은 2.7에서 3.0으로 좀 상승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음. 괜히 이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거죠. 또 이 회의 성명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금리 정책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 전방에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금리 압박을 넣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정치적인 압력에 휩쓸리기보다는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